자, 미스터 진단 2부입니다. 얼른 예, 커피 마시고 물 마시고 계신 분들 얼른 오시고 다시 켜주시기 바랍니다. 빠졌던 사람들 다시 채워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빠져갖고 네. 자, 그리고 예, 오시면서 그냥 270 명. 오지 마시고 예. 종목 진단도 같이 좀 남겨주세요. 그렇습니다. 채팅창에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야.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뿐만이 아닙니다. 네. 02-325-8200 02-325-8200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누르세요. 그냥 전화로 종목 상담 받으시면 그럼요. 아까 보셨잖아요. 누가 뭐라 합니까? 그리고 예. 저희가 괜히 말하는 게 아니라 예. 전화 종목 진단하시면 뭐 추가 질문도 가능하고 맞아요. 하니까 더 상세한 종목 진단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저희가 그렇다고 아유 그때 사시고 안 파셨어요? 뭐 이러거나 뭐. 이거 왜 사신 거예요? 이런 거 저희 뭐 혼내거나 이런 사람 아니니까요. 왜 소외된 거 골라서 하세요? 뭐 이런 거 이런 얘기 전혀 안 합니다. 예, 상황에 맞게 말씀드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실시간 우리 채팅창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는지 좀 체크하고 가죠. 잠깐 좀 떨어졌거든요. 근데 오늘 올라가겠죠. 쉬는 시간에 좀 많이들 빠져나가셨다가도 네. 금세 들어오는 게 느껴집니다. 또 금방 차네요. 그러니까 참고로 저희가 네. 2부 때는요 종목 진단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다 네. 플러스 알파로 다음 주 전략까지 또 잘 만든 거 아시죠? 아까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거 괜히 뭐 이전복 저먹는데 저희가 띄워주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이게- 실제예요. 제가 이게 이종범 뒤에 뒷배로 이렇게 하고서 그럼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략. 여러분 예. 믿어보시고 종목 진단과 함께 마지막에 전략까지도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자, 지금 꽃방호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 야, 오랜만에 와주신 것 같아요. 그쵸? 예, 무조건 다 들어가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뭐 수리님께서 앵커님들 전문가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셨는데요.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수리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그리고 뭐 K미성님, 고혜령님 뭐 네. 많이들 오셨습니다. 강아란님, 저는 끝까지 갑니다. 아유. 이런 말씀도. 땡큐입니다. 예. 자, 그러면 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오고 계시는데 끝까지 2부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종목 진나갈까요? 저부터 갑니다. 네. 자, 해피 뿜뿜님께서 오호. 동국 RNS 네. 올려주셨습니다. 이종복 전문가님이 정말 팬 아니십니까? 해피뿜뿜님? 그렇죠. 네. 지금 4,100원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셨고 이때 사셨을 때 20%의 비중으로 담으셨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최근에 매수를 하시지 않으셨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오늘 시장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신 우리 해피품프님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한번 급격하게 거래량을 실으면서 올라간 다음에 곧 꼭대기 찍고 살짝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때가 참 판단이 어렵죠. 이거 그렇죠. 계속 다시 가나? 내려가나? 아니면 잠깐 그동안 급하게 올라갔으니까 기운을 좀 모으나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경우의 수가 갈라지는 순간 우리는 전문가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동국 RNS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도와주십시오. 이거죠. 히토류 관련주, 대표적인 히토류 관련주인데 사실 저는 동국 RNS를 보기 시작한 것은 10월 달. 우리 진행자들도 얘기했듯이 저는 이 주식이 히토류 쪽에서 가장 늦은 주식으로 봤는데 얘가 느닷없이 날아가더라고요. 10월 초순에. 근데 뭐 결국은 히토류 뉴스 갖고 올라가긴 올라간 건데 제가 상당히 좋게 보는 섹터. 그죠? 그리고 이 주식은 에너지를 모으는 주식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언제는 주식시장 올라가라고 기도드렸는데 지금은 주식시장 빠지라고 기도를 드려도 안 빠지고 있는. 그럼 주식시장이 왜 안 빠지느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대형주가 움직인 장이에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이 아직 불안한 거죠. 왜냐면 뭔가 완벽하게 확인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개별주들을 지금 누군가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전문 용어로 선수들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이들이 이쪽 개별주를 땡기기가 부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나스닥하고 다우, 독일, 그다음에 뭐 중국 시장, 항생 뭐 이런 글로벌 시장이 어느 정도 유사한 어떤 흐름을 주고 움직였으면 아마 오늘 같은 날도 이런 주식은 날라갔겠죠. 근데 나스닥이 어제 점 하나 찍으면 남이요, 점 하나 지우면 님이라고 했던 그 위치. 그죠? 그러니까 나스닥은 7, 8% 급반등이 나왔던 거죠. 근데 독일이나 다우 쪽은 7%씩 못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퍼펙트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기법을 얘기하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차트 분석을 막 섞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집중력이 좋은데 그걸 안 쓰는 겁니다. 왜냐면 그거 써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개별주들은 아주 대놓고 얘기해주면 주식시장이 조금 눌림목이 나오거나 비리비리할 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은 매수가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럼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실력 발휘를 한번 해볼까요? 이 주식은 보다시피 최근에 올라가면서 얘가 기술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리를 찍었어요. 그러면 이 주식은 특징이 기술적으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자리를 찍으면 깊은 조정을 받았던 게 특징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주식은 여기서 기술적으로 부딪혔으니까 깊은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깊은 조정이 안 나오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 주식은 여기도 기술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자리까지 갔다가 흘러내릴 때 60일선을 버팅기면서 움직이다가 최소한 쌍봉을 줬죠. 근데 장이 이때는 약세장 급락장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장이 저점에서 올라온 폭이 크죠. 아직 급락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주식의 예상 경로를 보면 여기서 눈치를 보고 있다가 순식간에 한 방 확 튈 거. 이날 제가 방송하는 날 그 시간에 튀면 내가 이거 분명히 미스터 진단에서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할 주식이라는 거 이제 이건 진행자는 아마 알 겁니다. 여기를 뚫을 때 거래가 2만 K 이상 터지면 뚫고 가는 거고 2만 K 이상이 안 터지면 여기 어디에서는 팔아야지 될지 모르는 정도. 더 완벽하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요 정도만 얘기하고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진짜. 중간에 좀 뜨끔했죠? 네, 맞아요. 이건 진행자를 알 겁니다. 뜨끔! 평소에 이제 네. 이렇게 동국 RNS라고 얘기를 하신 적은 없고 네. 여러 가지 봐야 될 종목, 업종을 이렇게 딱 얘기하실 때 히토류에 대한 얘기는 진짜 많이 얘기하셨어요. 오,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저 종목은 뭘까 이런 생각 항상 했었는데 그게 온 거야. 또 그런 것들 중에 하나를 또 생각하셨던 게 바로 동국 RNS가 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전략 좀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동국 RNS 종목 진단 도와드렸고요. 자, 유튜브 채팅창에 잠깐 요거 좀 읽어 드릴게요. 어떤 거요? 우리 꽃방호님께서 약간 네. 슬픈 얘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두 분 빼빼로는 많이 받았나요? 아니면 그냥 빼빼 마르셨나? 하셨는데 빼빼로 못 받았어요. 오늘 그러고 보니까 빼빼로데이였다고 하더라고요. 11월 11일이라고. 사는 게 바빠서 이게 빼빼로를 못 받았습니다. 참 슬프게도 많이 받질 못해서 네. 회사 동료가 그냥 조금 챙겨주더라고요. 그나마 동기사랑 나라 사랑입니다. 약간 네. 슬픈 소식을 이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좀 빼빼로 좀 받고 저도 아까 뭐 채팅창에서 나왔지만 네. 장가가기 프로젝트 성공해야 되거든요. 저는 아직 미혼이라서 요즘에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채팅창에 유창호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를 많이 네. 언급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창호 씨를 이어주고 싶어하는 그 많은 마음을 분들이. 제가 정말 소중한 마음을 정말 감사하게 받겠지만 뭐 상대가 좀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네, 언젠가 되겠죠 뭐. 예. 네, 그리고 해피뿜뿜님께서 와 사랑해요 이 종목 울컥하네요 줄이는데 좋아하시는 종목을 잡다니 이러면서 지금 감격에 겨웠습니다. 이 종목 전문가님 해피뿜뿜님께 화이팅 한 번만 외쳐주시면 안 돼요? 우리가 화이팅. 얼굴 모르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그런 말 안 진짜. 하는데. 근데 해피뿜뿜님께서 바로 외쳐주셨습니다. 네. 자, 이 기운 받아서 분명히 해피한 일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좋습니다. 믿어보겠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종목 진단 이어가 볼 텐데 네. 이번에 전화 연결을 기다리고 계시네요. 바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네, 넥스트 칩. 넥스트 칩이요. 네네. 네, 13,200원에 20%요. 13,200원에 20%요. 네. 많이 떨어졌네요. 알겠습니다. 요 차량용 반도체 업체로 알고 있는데 13,000원대라면 얼마 전에 잠깐 좀 쭉 올라갔을 때 그때 진입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네요. 네. 예, 7,870원. 굉장히 또 바닥권에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자, 그러면 넥스트칩 관련해서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반등이 될까 싶었고요. 반등이 나올까 싶으셔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넥스트칩 여기서 과연 지금 안 좋은 이 흐름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지를 바로 한번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잠깐 좀 끊겼는데 지금 목소리만 슬쩍 들어도 네. 넥스트칩으로 얼마나 많이 좀 고생을 하셨는가가 좀 느껴집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종복 전문가님, 넥스트칩 요 종목은 우리가 보유해도 괜찮을 만한 종목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니까요. 목소리에 벌써 딱 그게 느낌이 오는데 아마 이분 울컥해서 전화를 끊었을 거예요. 딱 우리는 느낌으로 알거든요. 근데 이 주식이 지금 보다시피 그때 그러니까 제가 뭐 좋게 얘기를 할 건 해도 할 소리는 하는 스타일인데 꼭 고점에서 잡아요. 저도 이 주식 그때 한번 날라갔을 때 제가 시스템 반도체 칩 관련주를 되게 선호하는데 이 주식이 상한가를 치면서 넥스트 칩이라는 주식이 있는 걸 알았을 정도로 생소한 주식. 저는 텔레칩스, 그죠? 칩스 앤 미디어 그런 주식을 주로 알고 그거 되게 제가 선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식만 얘기하면 지수가 고점이 나왔던 게 바로 그 주식이었어요. 어제 칩 관련주로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내가 텔레칩스만 얘기하면 지수가 고점이 나오고 장이 빠지고 두 번 나와가지고 어제 일부러 안 한 겁니다. 오늘 80포인트 지수 폭등한 거 제가 텔레칩스 얘기 안 해서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텔레칩스가 어제 시간에서 실적이 좋게 나와서 5% 이상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텔레칩스라는 주식이. 텔레칩스 이거 오늘 보면 시초가가 14,000원으로 와갖고 이게 만약에 아침에 끝까지 좋았으면 제가 이 주식을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어제 얘기하려고 했던 게 텔레칩스였다. 이런 주식에 들어가서 물리면 추가 매수 얼마든지 하고 길게 가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반대로 여기 넥스트 칩으로 보면 이재용 넥스트 칩 이재용 내달 손정희와 ARM 인수 논의하면서 요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지금 요거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이 주식이. 그러니까 이쪽 주식은 그거 가지고 올라갔는데 그 얘기가 쏙 들어가니까 주가가 이렇게 된 거죠.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것이 ARM이고 칩 관련주고 뭐 시스템 반도체도 들어가니까 문제는 이제 이런 주식은 신규 상장 종목들은 보호예수 물량이라는 게 있는데 잠깐만 그것까지 보고 아직은 보호예수 물량이 빠져나오지는 않겠네요. 그럼 이 주식을 갖고 계신 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거 못 가도 10,000원대는 올라가요. 그렇지만 매수하신 가격까지 간다라는 장담은 못 하겠고 저점을 깰 확률은 떨어집니다. 지금 장이 반등장이었기 때문에 저점을 깰 확률이 떨어지고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저 기사가 다시 가시화가 되면 그때는 13,000원을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의 뭐 본인이 이거 13,000원에 사서 사자마자 반토막 나가지고 그죠? 진짜 지옥을 맛봤으니까 7,000원까지 온 주식이 10,000원에서 11,000원까지 오면 지옥에서 살아남게 된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그죠? 판단을 내린다면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주식은 미래지향적인 주식이라는 게 좋은 거예요. 보다시피 손정희가 누굽니까? 그죠? 기업 저기 잘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재용 삼성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는 무조건 뚫어야 돼요. 그 대만을 따라잡고 대만을 이기려면 그걸 뚫어야 되거든요. 명분이 있어요. 명분이. 그렇지만 지금은 기술적으로 13,000원을 넘어간다고 얘기는 못하겠다. 다만 희망은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넥스트 칩 살펴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좀 전화 주셨던 시청자분께서 정말 참 힘든 지금 상황이 네. 목소리에서 좀 묻어났었거든요. 그렇죠. 자, 아무쪼록 넥스트 칩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지만 앞으로 희망은 그래도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방송 지금 보고 계시겠죠? 아무쪼록 꼭 힘내시길 바랍니다.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 정도에서 손실 꽤 줄이면서 나와 보시고 또 다른 종목에서 새로운 수익의 힌트를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넥스트 칩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네, 저희 제작진 쪽에서 지금 전화가 계속 폭주한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종목 상담을 전화라는 게 가장 베스트죠. 네. 하지만 그래도 종목을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댓글로도 좀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좀 그 부분까지 좀 최대한 챙겨서 진단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채팅창에 저희 미스터 진단 팬분들께서 응원의 목소리를 많이 던져주고 계시네요. 러너님께서 미스터 진단 좋아요 화이팅 외쳐주셨고, 그 밑에 보니까 또 이 정관홍님께서도 미스터 진단 화이팅 외쳐주고 계시는데요. 네. 저희는 여러분께 이렇게 화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수익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꼭 저희 진단 받으시고 손실 많이 줄이고 네. 수익까지 가시면 좋겠네요. 네, 창훈님 장가 볼까요? 물어본 사람 그거 왜 읽었어요? 내가 일부러 피했는데 지금. 알았어요. 지나갑니다. 피한 것 같아서. 자, 경고예요. 자, 전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연결되셨습니다.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어요. 고영용 고영이요. 오영요. 네. 자, 매수가랑 비중은요? 21,500원에 네. 25%. 고영.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니 그 매수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가? 안 그러면 어느 정도 가가지고 손질을 해야 된가? 좀 그거를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영이 21,000원대면은 거의 한 연초 상반기 초반 약 이 정도쯤에 사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지 한번 또 다른 종목을 또 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많이 내려왔네요, 고영. 네, 많이 네. 내려왔죠. 지금 그래서 횡보라고 제가 답답합니다. 자, 전문가님 고영입니다. 다시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지 아니면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5%. 이거는 뭐 지금 정도 가격이면 만약에 비중이 작았으면은 이건 뭐 추가 매수하면 바로 되는 주식인데 이제 이런 주식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이거 진짜 실적 잘 내고 막 그러는 주식인데 너무 많이 빠지긴 빠졌습니다. 보다시피 이 주식이 어떤 주식이냐면 기계 장비에 있는 주식은 지금은 일단 먹고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기계 장비에 있으면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주식은 실적도 제대로 내는 주식이고 제가 이 주식도 가끔 보거든요. 보다시피 엄청나죠, 실적.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봐도 매출액이 2천억대 나오고 영업이익이 많이 나올 때는 400억 가까이 나왔던 주식. 부채 비율은 25%에 유보율이 4,000%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로 봤을 때 현금성 자산 670억에 기말 현금성 390억. 그 다음에 주가가 투자 무지하게 잘하는 회사. 유보율이 너무 많네. 그죠? 유보율 갖고 무상증자 한번 딱, 그죠? 하면은 그냥 날아갈 것 같은데 이런 거.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이분은 매수가가 높은 상태고 비중이 높은 관계로 그리고 지금 주가가 기술적으로 이제 슬슬 거래가 벌써 실리고 있는 게 딱 들어오죠? 단기적으로 고점에 왔으나 여기서 에너지를 비축하고 움직이면서 머리를 들면 아무리 못 가도 17,000원대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 근데 비중이 25%, 17,000원이면 좀 억울하네요. 만약에 근데 이거 내년도까지 얘기하고 그러기에는 아직은 좀 불확실한데 기술적으로는 가볍게 17,500원까지는 가요. 여기 이거 질문하신 분 회사도 괜찮은 회사고 실적도 나오는 회사고 뭐 주가에 문제 없어요. 그냥 소외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주식을 좀 솔직히 얘기하면 좀 장난을 좀 많이 쳐요. 이 주식은. 에이 나쁜 그죠? 근데 요새 뭔가가 보인다. 그래서 가볍게 17,000원대까지는 저는 간다라고 보고 조금 희망 고문까지 하면은 2만 원도 한번 쏠 수는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죠? 제가 요렇게 말씀드리고 요 주식은 시청자분들 중에 이종복이가 뭐 좋게 얘기했다고 뭐 관심 종목 리스트에 놓는 것까지는 좀 일반인이 편한 주식으로 하라는 얘기도 제가 좀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시청자님 고영이요. 예. 지금 매수가까지 가는 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예. 우선 두 번째로 그때 질문하셨던 게 그럼 매수가까지 안 갔을 때 어디까지는 좀 그냥 좀 가볍게 갈 수 있나? 이게 17,500원이니까 손실을 좀 추가 줄일 수 매수를 한번 해줄까요? 지금 여기에서 추가 매수요.
이거 잠깐만. 이거 추가 매수해도 되는데 문제는 급한 돈으로 하시면 안 되죠. 비중이 25%라 이게 이 주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되게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주식을 하는 게 좋으냐면 갈 때 확실하게 가고 빠질 때는 찔끔찔끔 빠지는 이런 게 좋은데 이거는 확실하게 그냥 딱딱딱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비중을 많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후달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비중으로 단가를 낮춰서 먹고 나오려고 하기보다는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그리고 주가의 움직임이 좀 지저분하니까 방법이 시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 흔들라면 흔들어라. 나는 끝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한 거죠. 그래서 네. 추가 매수를 하실 수도 있고 대신 급한 돈이면 안 된다. 제가 요거까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돈의 성격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결되셨죠?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연락 주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네, 고용 진단을 네. 도와드렸습니다. 아, 이종복 전문가께서 활짝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서 그래도 네. 위안을 주시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전화 저희가 계속 받고 있는데 전화 들려오는 목소리마다 참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는지가 그냥 알겠어요. 목소리에서 바로 느껴집니다. 네. 아까 그 전화 받으셨던 분은 거의 목소리가 갈라지셨고 지금 통화하신 분도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게 바로 아슬아슬해요. 느껴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화 연결되자마자 바로 그냥 고용. 맞아요. 네. 빨리 알려달라. 네, 이런 지금 거죠. 너무 급하신 겁니다. 네. 자, 그만큼 손실이 이렇게 큰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어려운 종목 가운데서도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활로를 우리 이종복 전문가께서 참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네. 계속해서 연락 주시죠. 사실 전화는 지금 네. 거의 폭주입니다. 그렇죠. 전화가 너무 많이 걸려오는 상황이에요. 오늘 전화부터 처리를 할까요? 잠깐 그 Q&A 시간 좀 가질까요? 뭘까요? 이게 주리님께 아까 해피뿜뿜님께서 뭐 여쭤보신 것 같은데 네, 보니까. 예. 거래량이 실린다라는 게 네.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음흠. 감이 잘 안 잡히니까 간단하게만 좀 포인트 좀 잡아달라고 하십니다, 전문가님. 아 거래량이 실린다는 얘기는 네, 여기 보면 차트를 이렇게 띄워서 예. 요 막대 그래프가 밑에 거요. 이렇게 우상향으로 늘어나는 케이스. 음흠. 대표적으로 요새 테마주 갖고 얘기하면은 요런 게 거래량이 실린다 요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쪽은 아무런 어떤 이 흔적이 없다가 갑자기 우측에 거래가 엄청 이게 막대 그래프가 엄청 많이 이렇게 커졌죠. 이게 이제 거래가 급증했다라고 하는 거고 요건 그리고 다시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는 다시 거래가 급감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시 급증했죠. 이런 식으로 급증했다, 급감했다, 급증했다, 급감했다 이런 걸 우리가 매집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우측으로 가면서 막대 그래프가 늘어나는 여기서 그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신라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벌써 이 웃음은 좀 그런데 이거 상한가 5방, 상한가 10방 얘기했던 친구들 어디 갔는지 이런 얘기 해주는 거고 요게 이제 거래가 말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이제 거래량이 그래도 거래가 말랐어도 300만 주나 터지는데 요런 식으로 우측으로 가는 건 거래가 말랐다. 삼성전자가 요새 거래가 이건 아직 안 느네. 그러면 포철 이게 거래가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얘기하는 정확한 겁니다. 요런 그림이 나올 때 거래가 들어온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요런 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드렸죠. 그 위에 있는 그 차트 말고 밑에 아래에 있는 거요? 네. 그 차트 보조 지표가 되겠죠. 그 거래량이 오를 때는 그냥 간단하게 올라갔고 네. 또 빠질 때는 거래량이 말랐을 땐 진짜 마른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요. 또 이런 신선하네요. 또 이런 것도 그렇죠. 이렇게 여쭤봐 보시니까. 주린이 분들도 얼마든지 미스터진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 여쭤보세요. 맞아요. 그래도 다 답변을 못 해드리지만 가끔 하나씩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저기 가뭄에 콩 나듯이 한 번씩은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종목 진단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또 전화가 들어와 있대요. 3연속 전화죠. 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실까요? LG 생활건강이요. LG 생활건강. 고생을 좀 하실 것 같은데 네. 매수하신 가격이 얼마일까요? 지금 현재 77만 2천 원에 30%를 갖고 있다가요. 예. 10%는 손해보고 팔고 있고 지금 현재 20%는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약간 이렇게
상승은 하고 있는데 화장품 조금 올라왔죠 이제. 네, 예. 이게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가다가 제가 이제 손실은 안 보고 팔 수는 있는지 네. 아니면 차트 진짜. 그렇죠. 이게 시장이 조금 올라와서 손해를 잠깐 보고 간 팔아야 건지. 하는 건지 예.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자, 사실 LG 생활건강은 뭐 워낙 대표 화장품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 178만 4천 원 지난해예요. 그쵸. 그때 기록했던 게 얼마나 시장이 힘들었다는 겁니까? 거기서 지금? 얼마 전에 50만 원도 이탈하면서 저도 보면서 야 이게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나 싶었는데 네. 화장품주 그래도 아직도 뭐 바닥이라고 판단하지 마라 보지 마라 이런 분들도 많았거든요. 자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될지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네. 자, 이종복 전문가님, LG 생활건강입니다. 고생 정말 많이 한 종목인데, 이대로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되죠. 근데 이거 LG생활건강은 화장품 섹터 보면 LG생활건강 보세요. 제가 이거 진짜 대놓고 얘기하기가 좀 거시기 한데 차트상 제가 이제 그걸 안 띄워놓고 한 거예요. 이쪽 보면 2000년도 초반에 여기 11,900원으로 보이죠? 11,900원? 그게 170만 원. 이러면 이거 거의 100배 올라갔다라고 표현 쓰는 거 맞는 거죠?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코로나서부터 막 이런 거 나오면서 이제 실적이 안 좋아갖고 주가가 밀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딱 증권사가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제가 대놓고 얘기가 좀 그렇다는 얘기가 보세요. 이거 10월 28일 날 목표가 하향 얘기하고 안 좋은 기사 나온 날이 그날이 최저점입니다. 제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장이 급락할 때 목표가 하향하면은 안 되지. 그죠? 왜냐면은 장이 급락하고 주가가 빠지면 이 지지선이 깨지고 심리가 깨져서 사람들이 그거 들고 있는 사람들 불안불안한데 장이 조금만 더 빠져서 거기서 만약에 네크라인을 깨면 신용으로 쓰거나 담보대출 받은 사람들 대출 부족하고 그러면 주가 더 빠지고 그거 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저도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귀찮아서 잘 안 하지만 이건 특히 심하죠. 대놓고 얘기해서 이거 이분 LG생활건강이 망합니까? 그냥 갖고 가면 이거 무조건 100만 원 올라가는 거죠. 라고 하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월봉이 정부가 한 번만 더 생각하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주식이에요. 그래서 시간 투자하신다면 아무리 못 가도 80만 원은 간다. 아무리 못 가도. 사실 100만 원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안 좋고 경기 침체 이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만 원은 무리고 이런 주식은 아무리 못 가도 80만 원은 가는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네네. 한 1년? 2년? 기간이 죄송하지만. 궁금하신 거죠? 그렇죠. 네. 전문가님 기간 얘기는 어떻게 풀어볼 수 넉넉하신 것 있을까요?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성실한 주식을 갖고 있는데 목소리가 저렇게 명쾌하단 말이야? 1년 가져가면 무조건 이거 80만 원 없죠? 1년을 갖고 가는데 이거 80만 원 안 가면 이 회사 LG생활건강 문제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1년이면 사장이 사과해야죠. 80만 원 무조건 넘어가.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도 궁금한 종목 있으면 또 전화 주세요. 네. 네, 사랑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야, 지금 이종복 전문가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야, 이 LG 생활건강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목을 갖고 있으신데도, 네. 와, 아주 밝은 정도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수익으로 반드시 좀 연결됐으면 좋겠네요. 아니 이렇게 멘탈 건강하신 분은 네. 이렇게 밝으신 분은요 분명히 뭐 어떤 뭐 변수가 있어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잘 슬기롭게 대처하시면서 수익 가져가실 겁니다. LG생활건강 지금 분명히 좀 힘드시겠지만 네. 보유해 보시면서 꼭 수익 보고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종목으로 아주 큰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뭐 새해입니까? 덕담 네. 장난 아닌데요. 덕담해야 돼요. 왜냐면 알겠어요. 분위기 띄워야 되지. 알겠어요. 많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잖아요. 맞아요. 네, 조금이라도 더 좋은 얘기 많이 부각시켜 드려야죠.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또 전화가 와 있다고 합니다. 또 그러니까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세 번 연속 전화 받았죠. 네 번째죠. 이제 네 번째죠. 와. 저희는 진짜 전화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 계속 연락 주시고. 예, 이 네 번 연속 전화 받은 건 저희가 미스터 진단 진행하면서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네 번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실력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전화 연결해 봅니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자, 금요일 밤입니다. 자, 어떤 종목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설인 바이오. 설인바이오. 아, 이 정도 아. 많이 떨어졌을 텐데요. 이거 얼마 사셨어요? 이거 28,000원. 물을 타갖고 28,000원. 아이고. 그러면 진짜 높을 때 사신 거네요. 네. 예, 그 이후로 작년 차트 보면은 지금 일봉으로 봐지지도 않아요. 지금 월봉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정도 가격대면 거의 작년 중순? 여름 무렵이네요. 4만 원 넘어갔던 예, 종목이긴 그때 한데. 사셨어요? 예, 작년에 10월 달. 아이고. 아, 그때 좀 뭐 좋은 소식이 있었었나요? 아, 자, 어쨌든 사셨을 때가 본의 아니게 제일 높은 네. 그런 네.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 뒤로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게 네.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거를 지금 그냥 나와야 되는지 아니면 물을 타갖고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있는지. 추가 네. 매수 의향도 있으시군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설인바이오 관련해서 어떤 대응을 해볼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비쌀 때 사셨네요. 어떻게 할까요? 보세요. 이거 아까 제가 대웅 얘기할 때 이 정도가 기본이죠. 그리고 이분이 사신 가격이 이게 물을 타서 28,000원이고 보면 주가가 여기서 한번 실력 발휘 한번 해볼까요? 설인바이오 제가 엄청 좋아하는 주식인데 이것도 이게 1, 2, 3, 4, 5, 6, 7 막 이런 식으로 갔다가 해필이면 꺾이는 시점에서 이렇게 파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막 이런 식으로 팔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주면서 올라간 주식은 꺾일 때 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1, 2, 3 정도까지 올라간 주식이 조정받을 때 매수를 해야 이게 한 번 더 올라갈 때 수익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1, 2, 3로 올라간 주식을 조정받을 때 매수해서 여길 못 넘어가면 부딪혀서 이렇게 ABC로 끝나고 또 기간 조정 주고 1, 2, 3, 4, 5, 1, 2, 3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지금 완벽하게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주가의 행태상 이 작년 연말쯤에 주가가 돌았어야 되는데 이때부터 장이 하락장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 8월에 장이 반등 나올 때 한바탕 움직였죠? 근데 지금은 장이 반등이 나와도 움직인 적이 없죠? 그래서 이 주식은 시청자분들 다 같이 들어도 됩니다. 이런 주식을 사야 됩니다. 지금은 제약주를 살려면. 근데 이분이 매수하신 것은 28,000원이고 벌써 비중이 30%라 뭐라고 어떻게 하긴 그렇고 저는 그냥 딱 간단하게 선인바이오 못 가도 2만 원은 간다. 최고로 적게 잡아도 17,500원은 간다. 그리고 주가가 움직이기에는 아직은 조금은 시간이 필요한 모양은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설인바이오 괜찮은 종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수익 꼭 내시고요. 오늘 또 연결된 또 이 행운이 있었던 것만큼 그러니까요.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행운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예. 자, 이렇게 또 이 어려운 종목에서 뽑아내죠. 이렇게 훈훈한 마무리가 나옵니다. 좋습니다. 야.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네. 저희가 이게 안 받을 수가 없는 게 예. 정말 진단이 잘 안 됐을 때 네. 저 시청자분의 목소리가 어두우면 저희가 마지막 마무리할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렇죠. 이거 무겁고 네. 다음 거 연결하기도 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이거 착착 정말 전문가님을 지금 계속해서 코너에 몰았다가 계속 헤쳐나오는 겁니다. 예. 지금. 야, 뭐 그런 이정업 상황이죠. 전문가님의 뭐 회피 능력이 정말, 아이, 야, 정말. 방어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야. 자, 그러면 이번에 또 공격이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또 다른 자, 공격이죠? 다음 종목이 전화가 또 왔습니다. 자, 5연속 좋습니다. 야, 5연 전화. 이렇게 저희 전화 주십시오. 야, 이제 좀 오늘 시원시원하네요. 날이 정말 잡았군요, 이거. 오늘 날 잡으셨어요. 자, 전화 오면 저희가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전화 바로 받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조현님.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예. 예,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를 주신 걸까요? 남해화학이고요. 야. 남해화학이요. 예, 9,760원이요.
비중 얼마나 되시고요? 예, 15% 갖고 있습니다. 15%. 예. 요 정도 가격이면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혹시? 그쵸.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남해화 뭐 가줄 때는 확실하게 확 쏘는 종목이긴 한데 뭐 올해 4월 달만 해도 17,000원까지 찍었다가 산 보세요, 네. 산. 지금- 엘베스트. 근데 문제는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서 아하. 여기서 이제 마치 기다렸다. 이제 갈 때가 됐다. 빵 쏘면 좋을 텐데 그랬는데 안 가는 경우도 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런 점이 궁금하신 거 아닐까요? 예, 그거 이게 조금 실적도 잘 나오고 하는데 네. 아, 그러시군요. 오늘 같은 날에 오늘 거래했던 거래원들 보니까 네. 예. 기관하고 외국인이 네. 연기금하고 외국인이 오늘 좀 많이 매도를 했더라고요. 던졌어요. 수급적으로 좀 예, 예. 불안하네요. 예. 아하. 그래서 좀 이게 어떤 의미인가? 뭐 의미가 있나 예. 좀 이게 좀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해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매도를 한다. 아니 왜 이렇게 매도가 나올까 음. 하는 그 궁금증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남해화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예. 자, 이종목 전문가님, 요 오늘 시장 분위기 괜찮았는데 남해화학은 이 큰 손들이 좀 던지는 느낌. 이거 어떻게 풀이를 해봐야 되겠습니까? 안 좋은 신호인가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실시간 종목 진단할 때 이런 기습 질문을 할 때 실력이 없으면 못 포지셔내는 거죠. 근데 이게 장중에 거래가 된 게 맞습니까? 이거 제가 봤을 때 블록들이거나 아니면은 이거 장중에 거래된 게 맞네. 이거는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말대로 실적이 나오고 좋은 주식인데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난리를 치고 결국은 물가가 CPI가 꺾였죠. 그죠? 8대에서 7대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가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회피가 되거나 사람들이 안 보고 소외주가 돼야 돼요. 근데 거래가 터진 거는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서로 짜고 친 것 같은데 블록딜 개념식으로 한 것 같은데 남해화학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비싸지가 않거든요. 근데 주가 패턴이 이게 움직이는 타이밍까지 제가 얘기해드리면 생산자 물가 나오는 타이밍 정도, PC 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달 중말순 쪽으로 갈 때 아마 움직일 거래.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때는 한번 움직일 것 같아요. 패턴 자체가 움직일 때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누이는 과정이 나오고 올리다 보면 이건 아무리 못 가도 이달 안에 10,000원 돌파 시도는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오늘 기관 외국인 매도한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다만 비료, 사료 이런 종목들은 CPI가 꺾이면서 주식시장이 급등할 때는 소외주다라는 거 정도는 느끼고 대응을 한번 했었어야지 된다. 요 얘기 해드리고 제가 봤을 때는 도를 것 같아요. 도르면 이제 요 10,000원대에 왔을 때 거기서 그냥 팔고 반도체 제약, 그죠? 인공지능 이런 거 하시다가 이제 다시 물가가 높아지는 것 같거나 이럴 때. 그리고 비료주는 지금 CPI 이슈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면 비료주는 제가 그 코르데파라는 주식 갖고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료주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쪽이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남해화학 살펴드렸는데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마지막 한마디가 참 위안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시청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충분히 답변 되셨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자, 이렇게 남해화학까지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막 까불다가 네. 저 타이밍 놓치고 이렇게 한 거 알아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좋네요. 거의 뭐 성우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또 종목에 대한 그런 이해도라든지 수급도 계속 보시면서 그러니까요. 이번에 약간 이렇게 줄인이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네. 좀 더 많이 좀 매매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니까 또 난이도 있는 그런 좀
날카로운 질문도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뭐 저희는 이렇게 이종복 이라는 게 방패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적의 방패죠. 뭐. 다 뚫고 나갑니다. 예, 무적이에요. 네, 자, 이정호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진단 남해와까지. 와, 전화 정말 숨가쁘게 받아봤네요. 와 진짜. 5번 연속. 근데 최초 이렇게 기록이죠. 해도 이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신기했고요. 자, 계속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자, 그러면요. 이제 2부는 또 1부와 다른 또 매력 포인트가 하나 또 있습니다. 와, 이거 저도 기다렸어요. 네. 어, 워낙에 지난번에 아주 그 정확도가 높은 네. 전략을 들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다 넘어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도 뭐 다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대한 전략도 오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 전략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사실 제 입으로 뭐 몇 마디 해야 되는데 그냥 딱 화면 하나만 말씀드리고 11월 달 전략 들어갈게요. 제가 뭐 지난번에도 여기는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니까 마켓템보다는 이걸 제가 선호하는 줄 알더라고요. 마켓템 PD 그분은. 이거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 놓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변곡점이라는 거 하고, 자, 지금부터 한번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여기, 어디 있냐. 그거를 또 안 넣었나 봅니다, 여러분. 아, 여기 있다. 변곡점이라는 거. 그 다음에 순환매라는 거.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달러 환율 채권으로 순서가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채권이 제가 그냥 앞으로 뺐어요. 이 펀더멘탈을 그냥 차트라도 좀 뒤다 보세요, 여러분. 다른 건 뭐 안 해도. 그리고 수급 및 차트 분석.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에 관심을 가지시면 경기 침체에서도 주식으로 불패하지 않습니다. 필승. 무조건 주식시장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또 딱 이종복 스타일 나오지 않습니까? 9월 말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죠, 여러분들한테. 이성적으로는 모든 데이터들이 긍정적인 신호,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장이 급락하니까 심리가 꺾여가지고 장이 나락으로 갔던 거. 결국 멘탈이죠. 아까 전화 통화할 때 어떤 분은 제가 조금 좋은 얘기 해주면 갑자기 텐션이 업되고 애시당초 텐션이 떨어져 있고 하는 게 손실을 보니까 멘탈이 나가는 겁니다. 그 멘탈은 결국은 계좌로 복구를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이 있었는데 5천을 날리고 5천이 남았을 때 뭐 또 누군가가 5천을 줘서 계좌를 1억으로 채워도 그 사람 멘탈 회복 안 돼요. 계좌는 1억이 돼 있어도 반드시 내가 돈을 벌어서 수익금을 올려야 멘탈이 살아나는 겁니다. 누가 돈을 주면 그 돈 또 날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돈 또 날리고, 그럼 또 누가 또 돈 주고, 그렇게 1년 3년 반복하는 사람 아마 나중에 이 유튜브 보는 분들 되게 많을 거요. 돈을 받지 마라. 그냥 돈 다 날라갈 때까지 그걸 가지고 본인이 멘탈을 케어하라.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쪽으로 오면 이게 이제 실시간이에요. 자, CPI가 결국은 꺾였고, 이따가 인플레이션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달러 환율 채권도 꺾였고, 지금 보면 다 꺾였고라는 말을 하죠. 꺾였고. 그러면은 남은 게 뭐예요, 여러분? PC. 파웰이 제일 중시 여겼던 건 PC입니다. 그럼 이 PC도 결국은 꺾일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CPI 꺾였을 때 주식시장이 급등한 걸 한번 보셨죠? 그건 나스닥 시장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PC도 꺾여야 됩니다. 그럼 PC가 꺾였을 때 해외 증시의 강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더 넘어가면 1년치까지 전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끊을 거고, 이것들이 결국은 꺾였을 때 이제 미국 시장의 힘을 봐야죠.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꺾였다라고 해도 오늘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그게 바로 경기 침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거를 좀 잘 체크하시고, 자, 이겁니다. 달러입니다. 보세요. 제가 딱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달러, 환율, 채권. 자, 달러, 채권. 보면 달러가 제일 먼저 꺾였죠, 여러분? 분명히 달러가 제일 먼저 꺾였습니다. 달러가 먼저 꺾였고 채권이 급락하면서 주식시장이 폭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10년 채권을 보면 여기 3.6입니다. 10년물 채권이 3.6에서 3.5 쪽으로 내려오면 나스닥은 12,500을 넘어갈 것이고 12,500을 넘어갈 것이고 우리나라도 340대 지수대 정도 이게 이쪽으로 오면 그죠? 근데 이게 달러 다시 보면 자 달러 보세요. 달러가 이렇게 꺾여 내려오다가 한번 들렸죠. 제가 지난주에도 이 설명 우리나라 환율 갖고 한번 얘기를 했었을 거거든요. 보세요. 환율도 여기서 꺾여 내려오다가 다시 들고 다시 밀리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채권을 보시면 이게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빠지는 장이 아니라는 게 안타까운 거죠. 어느 시점에서 들릴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들리고 못 넘어가고 이게 꺾인다. 이때 장이 강세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이게 꺾여 내려올 때 올라가는 것은 결국은 한 번은 되밀릴 거거든요. 근데 이 되밀리는 자리가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지수가 조정을 받지 않고 올라가게 되면은 또다시 추격 매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드리고 싶고 이 얘기의 어떤 중요성이 왜 중요한 거냐면 보다시피 제가 여기 여러분들 이거 10월 28일 날 지금 당장 11월 달 걸 보지 말고 12월 달 거 보라고 하면서 이게 75 쪽으로만 내려와도 주식장 위로 올라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던 실제 데이터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거죠. 요거 변동성 줄어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지금 아까 요 제가 달러 설명한 게 실시간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저런 식으로 달러가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 마디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은 요 마디가 오히려 위험한 겁니다. 이럴 때는 디테일한 전략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것까지 얘기하긴 좀 그렇고 지금까지 한 말씀의 요점은 이제는 채권이 중요하고 채권이 그냥 밀리면 나스닥은 계속 올라가고 12,500대로도 갈 수 있지만 그냥 밀리는 것보다는 한번 다시 올라가려고 하다가 밀리는 게 그게 여러분들한테 좋고 주식시장에도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다 보면 이 환율 갖고 제가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환율이 언제 급락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환율을 보시면 여기 붕 떠 있다가 이렇게 붕 떠 있다가 3, 4년의 모습을 주고 요 자리를 깨면서 4, 5일 만에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1300대의 환율은 지난 5월 달 고점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6월 달, 7월 달로 가면서가 1300대인데 보세요, 여러분. 7월 중말순 때부터 1350을 뚫고 가면서 어마무시하게 급등을 하면서 실거래일 수가 몇 달 동안 올라간 환율이죠. 근데 6거래일 정도 만에 그걸 다 빼버렸죠. 주식도 마찬가지. 아까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그런 종목들이나 그런 주식들 중에 되게 고점에서 물린 분들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올라갔다가 처음으로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올라간 주식을 사서 불안불안하게 수익을 주다가 수익을 안 챙겼을 때 단 몇 거래일 만에 수익금을 다 토하고 물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을 때 주식도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을 때는 사면 안 되는데 그게 비트코인이었죠. 근데 지금 주식은 어때요? 반대로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빠져 있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리바운드가 나와도 한 번은 되밀릴 것이고 다시 갈 거냐? 여기서 박스권
드릴 거냐. 이런 판단을 내리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와 가지고 이제 PC 때의 채권 잘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또 먼저 얘기한 거고, 저는 3주에만 오면 요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 드리죠, 여러분. 여기도 보면 3주차가 이거예요, 여러분. 10월 21일. CPI는 넘었고 결국은 꺾인다라고 돼 있고, 여기 나오죠, 여러분. 결국은 물가가 꺾여 내려올 거라는 얘기가 여기 들어와 있고. 그죠? 이제 경기 침체 얘기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채권 얘기는 더 이상 안 할게요. 그때 제가 얘기할 때가 장중에 4.32가 넘어가 있을 때 실시간으로 그거 분석해서 채권 갖고 떠들어대는 게 아니고 하면서 제가 해드렸던 말. 채권이 급등하면서 주식장이 나락으로 간 게 아니고 주식시장이 나락으로, 미국장이 나락으로 가서 채권이 급등하는 거라고 하면서 제가 역으로 판단하라고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반대. 지금은 정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채권이 이제 지금은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미국장이 주어였고, 요 점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거고, 뭐 간략하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시장의 추세는 장기 하락 중 반등이 엄청나게 세게 나온 시장이며, 반등이 나온 게 하락 추세를 돌파한 거에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조정을 받을 때 한 번에 죽지는 않는다. 자, 특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관 외국인, 특히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가 유입이 되고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가 나오면서 급반등이 나온 것이다. 개인들이 매도를 안 했으면 이렇게 급반등 안 나오고, 환율도 1,400원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 세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환율이 1,300대로 밀렸을 때, 1,200 후반대로 밀렸을 때도 과연 이렇게 강력하게 매수를 할 거냐에 대한 이런 디테일, 이런 건 방송에서는 함부로 안 합니다. 다만 환율이 다시 1,300대로 와 있는 상태로 봤을 때 특성과 수급상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매수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정도는 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추세 특성 얘기해 드렸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주식이 되게 세게 올라갔고 대형주가 세게 올라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국내장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주보는 고점 보시면 되겠죠. 이 마주보는 고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마주보는 고점 얘기할 겁니다. 이거 이상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하나를 높여줄게요. 340대도 한 번 정도는 트라이할 수 있는 장은 지속된다. 중간에 흔들림이 나와도. 대신 이걸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제가 아까 이게 어디다가 써놨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제가 여기 있다. 여러분, 이거를 마지막 화면은 제가 이걸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다음 주가 주식시장의 역사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325를 얘기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330 그 직전 고점과 340단 정도. 그죠? 대신 그거를 뚫고 올라가는 강한 장이 아니고 그 시점 언저리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할 만한 것들을 핵심만 찍어서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좋다. 네, 좋아요. 예. 좋습니다. 다음 주 전략 아주 포인트. 시원하게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네. 여러분도 이런 시장 전략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말 소중한 말씀 진단까지 열심히 1, 2부 도와주신 이종복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요. 군대요, 군대. 예, 아주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자, 금요일 밤 이렇게 미스터 진단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때 받은 전략 잘 참고하셔서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갈 수 있는 다음 예. 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쉬십시오. 고맙습니다.